자, 한대보 통합자 한국사 김태현 쌤이고요. 효과를 좀 넣어봤어요. 지루할까봐.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캐리커처를 그려왔는데, 닮았나요? 안 닮았으면 뭐. 예, 전 지금 SNT 학원에서, 한대보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합사 연구는 제가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누구보다 잘 돼 있을 겁니다. 그 메가스터디 윤성원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통합사의 교재를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예, 자주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수업이나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타 학원이나 타 강사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홍보는 사실은 이런 문구들은 딱히 막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압도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웃겨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1등급을 만들어내는 수업. 요거는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은 아니잖아요. 네, 모든 학생들이 10%대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적으로 10%는 아니어도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다른 과목은 역정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요거는 10%대에 들지 못한 학생이 1학기 기말에는 10%대에 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순위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갖다가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성적이 떨어져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같이 수업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상사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있겠지 하다 떨어집니다. 예, 그런 과목이고 지금은 수능까지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는 그래요. 저는 뭐 1등급이 몇 명이다. 당연히 수강생이 많으니까 1등급 많겠죠. 근데 그걸로 홍보하는 게 아니죠.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랑 함께 했을 경우에 1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 수강생 수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1등급을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맞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 생각했던 게 제 수강생들 중에서 1등급 비율은 당연히 적잖아요. 다른 등급보다. 3등급도 있고요. 2등급도 있고 4등급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 3등급이 제일 많은데 이상하게 2등급이나 3등급인 학생들도 성적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아도 꾸준히 수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거죠. 1등급인 애들은 1등급 받으니까 나랑 같이 하는구나. 근데 2, 3등급 애들은 왜 나랑 같이 할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강생의 퇴원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2등급, 3등급 사이인데 왜 계속 수업을 나랑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안 듣고 듣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독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독서량의 차이는 문장의 해석력과 어휘력 차이거든요. 그것이 사회탐구의 핵심인데 그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똑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 어휘력이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업 자체를 갖다가 들으면 4, 5등급은 듣지 않으니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기도 합니다. 이게 지루할 수 없잖아요. 국영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수업 때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풀면서 지식을 조금씩 쌓아 나가서 마지막에 팍 터트려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제가 요번 설명에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건 단위수,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단위수가 장난 아니에요. 예, 원래는 통합사회가 3이었는데, 지금 4가 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학이나 통합과학 다 똑같죠. 근데 저랑 같이 하는 이 수업 시간 자체가 한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몇 단위를 합니까? 7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죠? 예.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아예 손도 못 대다가 망합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던져주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국영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번다는 얘기죠. 제 포지션이 그거거든요. 다른 과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저랑 같이 하는 시간 내에 제가 적당량을 주거든요. 무리하게 100문제, 200문제 막 주지 않거든요. 저랑 같이 커리큘럼 따라서 쭉 가면은 오히려 시키는 것만 하니까 국영수에 자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영수는 경쟁이 진짜 치열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1등급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7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신 평점이 커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뭐 수능 과목으로 확정이 됐고 심지어 영어와 달리 수능 상대평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는 없어서 고1 때 배우고 고2 때 안 배우거든요. 지금 기초를 쌓아두는 것이 특히나 한대국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쌓아두면은 지금 공부한 걸 그나마 조금이나 기억한다면 수능 때까지 그것이 그대로 갈 것입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은 답변 관리가 중요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학생들이랑 부모님께서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수업을 이끌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그냥 맡기시면 돼요. 국영수 걱정하시면 돼요. 국어 어떻게 할까? 영어 어떻게 할까? 수학 어떻게 할까? 과학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약속드리는 시간이지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약속드리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대국어의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품액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통합세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한대국어 전용 교재를 쓸 겁니다. 한대국어는 교과서 수업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3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 3분이 전공 파트로 나눠서 수업해서 되게 깊어요, 내용이. 교과서는 되게 쉬워요. 중학교 사회 1, 2보다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 변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능 내용을 끌어다가 합니다. 특히 윤리 파트는 대박이에요. 그분이 수능 출제하셨죠? 예. 오류가 없고요. 문제 자체가 고3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리도 마찬가지고 지리도 수능 특강을 기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 문제 기본으로 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대국어 전용 교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교과서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따 샘플 다 보여드리고 말로만 하면 못 믿죠. 샘플 보여드리겠지만 교과서랑 프린트가 다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보시면은 교과서 프린트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판서가 장기긴 한데 판서를 왜 하냐면 그냥 내가 말하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하게 흩어진 개념을 구조화시켜서 한 번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통합세 연구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죠. 그리고 문제를 막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대국어 출제 경향이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교과서랑 수능이 섞여 있는 어떤 적절함 거기거든요. 거기에 맞는 학교 수업의 내용이 반영된 선별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무지성으로 2, 3명 문제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뭐 국영수 공부할 시간 뺏진 않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제를 선별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판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서 못하는 사람은 한국사 수업 못해요, 전. 왜냐하면 PPT의 공간이 이 정도인데 이걸로 PPT 띄워서 한국사를 하면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 흐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가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면 판서가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판서를 복습 필기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게 그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 빈칸. 보통 어떤 설명회를 가도 한국사 강사들이 교과서 빈칸 준다고 다 하죠. 제 건 좀 달라요. 빈칸인데 조교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필기를 해가지고 첨사 빈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던 거 있죠. 그 자료를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교재인데요. 예, 이게 이제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학교 자료죠. 요거는 프린트 자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 자료는 심플한테 프린트 자료는 수능 개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단권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수업 방식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PPT를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읽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판서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원에 맞게 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판서 중요하다 그랬죠. 판서는 쫙 한 번에 보여줘야 돼요. 저 맞잖아요. 합성 아니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도 한 번에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끊겨요. 교과서 자체가 페이지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만 읽어서는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여드리고 요거를 또 심심하니까 아이들이 또 복습해서 한번 써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찍어가는 화질이 좀 조악해요. 그래서 따로 복습 필기 노트를 제가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좀 흥미를 또 돋기 위해서 여기에 좀 이게 막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네, 재밌으라고. 그냥 지루하잖아요, 공부하면.
그래서 딱딱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 미술 나름 전공자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빈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빈칸이 상당히 많아요. 좀 잔인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빈칸 못 채워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사고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 다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한 내용을 읽으면은 거기에 맞게 추론을 해가지고 빈칸 채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제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외우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관련된 문제를 직접 만들었죠. 이건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지선다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교과서와 기존 기출문제랑 관련된 선지를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십지선다를 통해서 여기서 모든 선지를 갖다가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직접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테스트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빵꾸 뚫었죠. 이거 보고 해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캡처해가지고 시험 봐요. 안 되거든요. 학교 시험은 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웠어도 이렇게 문제화 시켜줘야 아이들의 응용력이 길러집니다. 그냥 단순 암기로는 100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국어 한국사는 난이도가 통합사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에서 100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흐름 파악하고 순서 나열하고 그리고 가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외운 걸 문제화시키는 연습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호흡을 좀 골랐습니다. 자, 근데 콘텐츠죠. 이게 콘텐츠인데 이게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애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죠. 예,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10분 통사 한국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어떤 기출 유형을 경험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원 가도 기출 문제 다 뽑아줍니다. 다 뽑아줘요.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2문제씩만 하면 돼요. 맥시멈 3문제. 통합사회 한국사. 그거를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당황에 맞게 제가 주고 아이들이 그걸 풀고 제가 해설을 다 해줍니다. 그 해설 영상을 애들이 봐야 되는데 그거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매일 10분씩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아이들이 하도 안 해가지고 노력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냐? 나 이번 주부터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중단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게 해설 강의가 매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 들어야 되거든요. 뭐 달콤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시행을 했죠. 근데 그건 농담이었고 실제로 도움이 된대요. 예.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화 해설을 제가 다 해주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응용할 수 있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자기가 파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게 콘텐츠죠. 이 사회랑 역사라는 게 하루 전날 어떻게 정리하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루 전날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엄청난 제가 시간과 자본도 큰 건 아니지만요. 네, 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의고사 팀이 따로 있어요.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대국어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검수하고 이런 작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재원생 한정이고요. 원래는 다 줬었는데 이제 안 줘요. 수업을 듣는 재원생. 그 특강만 듣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과 재원생들이 차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재원생들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건 다 재원생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꾸준히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킬러 파트만 모아가지고 선지 있죠. 역대 선지 분석집 나가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했던 건데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가 제공되는데 그냥 제공이 아니고 그 기출, 저랑 이제 출제한 조교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보고 특히나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만 볼 때가 있어요. 시험을. 그러면 직전 대비할 때도 통합사회만 하고 뒤에 시간 남잖아요. 그때 클리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와 질의응답이 다 된 상태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요거를 갖다 진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통상국사 1일 복습과제라 그랬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누적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수업이 됐으면은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업한 것이 복습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1주차 때, 2주차 때 수업한 내용을 3주차 수업 때도 잊지 않고 누적 복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업 한 번이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금방 이제 가까워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금방 이름도 외울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힘들고 귀찮아요, 제가.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하잖아요. 그러면 애정이 생겨요. 예. 진짜 애들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투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난 이 정도 노력하는데 너희 왜 안 하니? 그러니까 애들을 쪼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정이잖아요, 사실은. 관심과 애정.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왔더니 아이들이 안 하니까 또 난리를 치는 검증된 효과가 있었죠. 자, 샘플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요게 이제 작년에 썼던 것이고, 한대보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 있죠. 요거를 해설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통해서 우리가 응용하고 복습하고 누적 복습도 되고 이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라고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은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뭐냐면 한대보고 윤리 파트가 상당히 힐러 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선지 분석집입니다. 예, 요게 이제 재원생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2001년도부터 2024년까지 나왔던 사상가들 있죠. 애들이 철학을 못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그 사상가들의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를 분석할 수 있게. 그리고 자료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생들한테만 제공할 거예요. 모두한테 다 줬더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슬퍼해요. 왜 그러시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두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게 한대보고 기출문제일까요? 똑같죠. 네, 통영 모의고사예요. 요거는 이제 한대보고 기출문제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제작한 모의고사죠. 한대보고 역대 기출을 다 분석하고 최근에 프린트 경향 반영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네, 여기 SNT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는 형태가 똑같은 모의고사.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시험지랑 비슷한 유형과 사실은 학교 시험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를 하루 전에 감독 하에 실전처럼 풀이까지 다 하고 가면은 학교 시험 첫 시험에서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지 않겠죠. 그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학교 시험에서 당황하게 되면 컨디션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었고요. 좋은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킬러 파트 선지 분석집 있죠. 이게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추가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가 또 중요한데 아까 이렇게 하라고 놔두면 뭐하냐. 관리해야죠. 그 저는 전용 사이트 대치온이라고 대치동 강사들이 많이 쓴 사이트인데요. 전 초기 멤버를 해가지고 커스텀을 받아가지고 제 전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10분 통사 한국사 그 해설 강의와 일일 점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 동영상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습 동영상을 여기서 플레이하면은 부모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영상을 봤다 그랬는데 부모님 접속을 해보니까 영상이 안 본 거예요. 네, 걸리는 거죠. 무섭죠. 근데 이제 잘 안 보세요, 부모님들이. 네. 네.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그런 기능이 있대요. 아이들이 보통 영상을 본 척하려고 틀어놓고 있잖아요. 이거 멈춰요, 그럼. 네, 틀어놓고 있으면 멈춥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찮더라도 영상을 그래도 봐야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이 아이들 어디까지 봤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이 되고요. 그리고 일일 과제라고 했던 10분 통상 홍사도 심화해설 강의가 10분 정도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푼 척했다. 그럼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영상을 안 봤으면 공부를 한 게 아니죠. 하루 10분 투자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뭐 질의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질의응답 받아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게, 작년에 클리닉을 하려고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잘 와요. 클리닉을. 근데 솔직히,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해하거든요. 제가 클리닉을 열었는데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그게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뭔가 효율적인 게 필요하겠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학교 옆으로 갈 거예요. 뭐 제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한양대 조교들이 있거든요. 너네가 좀 운영을 해야겠다. 걔네가 모의고사 만든 애들이거든요.
너네 운영해야 된다. 스터디 카페를 갖다가 한 달치 끊어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아이들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갈 수 있게 너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하겠대요. 왜? 돈 주니까. 시급을 내가 조금 더 놀려줄게. 하겠대요. 근데 걔네는 힘든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양대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오피스, 공유 오피스도 확인해봤고, 근데 공유 오피스는 좀 경제적으로 좀 그래서 스터디 카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미리 장기로 끊어놓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요게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이들이 자꾸 안 오면은 또 슬프니까. 예, 여기 학생들 지금 많이 오셨는데 저랑 함께 한다면 꼭 와주세요. 이거 와서 이 재밌는 그 언니들이고 하니까 예, 와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근데 이거를 하루만 하면 또 애들이 못 와요. 그래서 아마도 일주일에 2번에서 3회 정도는 할 겁니다. 아이들이 되는 시간에 잠깐 들려서 30분이라도 뭔가 잠깐 하고 가는 것. 이거는 정말로 다르거든요. 누적되면 정말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고 국영수 열심히 하시고요. 저한테 이 과목은 맡기시면 됩니다. 제 컨셉이 그렇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 아이들 이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과제 제출 현황이고요. 그리고 영상인데 여기서 이게 10분 통상에서 해설 영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복습도 영상 올라갑니다. 이거 아이들이 확인을 했는지 아닌지 부모님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교류일 날 아무래도 타학원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짜놨고요. 그리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잘못 눌렀네요, 제가. 예. 그 수업 시간표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되는 시간에 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오면은 금요일날 수강하는 학생들은 여기 못 올 경우 여기 오시면 또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일요일 학생들은 시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금요일 보충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냥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슬로건이 가능성이 확진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함께 할 경우에 확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